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보십니까? 배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크로마키를 오랜만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뭔가 좀 큰 배경 화면에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신에 제가 손을 막 뻗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슉, 잘려. 여기는 되네. 여기까지. 요 안에서 요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롱 떨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방송 보시면서 국제관계는 또 언제 하느냐인데 다 계획이 있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샤먼 바이블에 대한 것도 이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서부터는 당연히 국제관계 나갑니다. 왜? 제가 고대사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갔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야 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과거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댔잖아요. 저는 가슴 뜨거운 역사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항상 어떤 현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예로서 저는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좀 실용주의적인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먼저 할까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했던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2023년 2월 17일 날 인도 태평양 방어선의 미오노리, 인도 모디 총리의 실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는 방송은요, 30분으로 잘라서 해야 됩니다. 길게 하면은 편집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올릴 수 있는 내용은 딱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풀로 보고 싶다면은 여기에 안내문이 나갈 겁니다. 여기 네이버 TV에 몽르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 가시면은 이거랑 똑같은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일 텐데 그게 풀 영상이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거를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다니 그룹이 주가가 폭락되는 사태가 한 달 전에 있었죠. 약 한 달 전에.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아다니 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보통 경제적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다니 그룹이 이렇게 주식이 떨어진 것은 정경유착, 그다음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 여러 가지 원인을 잡고 있는데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원래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 이런 문제는 존재해요. 하지만 그 문제가 폭발되느냐 폭발되지 않느냐는 정치적으로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다니 그룹의 주가가 폭락한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 즉 제 전공이 국제관계라는 정치학과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아다니 아시아 최고의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인도로 가보질 못해서. 하지만 아다니 그룹이 삼성이 한 5개, 6개 정도 들어가야지 아다니 그룹이랑 맞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입니다. 아니, 인구가 13억인데 당연히 그 정도 스케일 나오겠죠. 옛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중국인한테 연필을 한 자로 팔아도 13억 개를 팔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지금 인도가 중국을 앞섰죠, 인구적으로. 그러니 당연히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삼성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쪽수가 장난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그룹이 이제 주식이 떨어졌는데 공매도 공격에 인도 아다니 그룹 시총 83조 원 증발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다니 그룹은 지난해만 해도 인도 증시 상승의 주역이었으나 힌덴버그가 지난 24일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고서를 내놓자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바뀌었다. 인도 증시는 힌덴버그의 공매도 공격 이후 전체적으로 3.1% 떨어졌는데 이는 올 들어 아시아 태평양 증시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다. 힌덴버그발 폭락장에서 팔자에 나선 건 대부분 외국인이었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아다니 그룹의 주식이 폭락하게 되는데 주요 원인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 기사의 주된 요지입니다. 그러면 주식이 얼마큼 떨어졌느냐? 여기 보면은 3.1% 떨어졌다 어쩌자고 하는데 이래갖고 느낌이 안 와요. 자, 느낌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십시오. 아다니 그룹 주가 변동 추이 해갖고
약 2023년 1월 25일 혹은 24일 이거 시차 때문에 하루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주식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완전 번지 점프 수준입니다. 와우!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주가 대폭락을 누가 주도했다? 외국인들이. 아다니 그룹의 주식을 샀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면서 이렇게 훅 떨어진 겁니다. 주로 어디가 떨어졌냐? 아다니 그룹이에요. 삼성처럼. 근데 제일 많이 돈을 날린 데가 아다니 토털 가스라는 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900조 원이 날라갔어요.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날라간 데가 아다니 토털 가스입니다.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가스랑 석유 기업들 돈 벌고 있지 않나? 우리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누가 돈 벌었습니까? 군산복합체, 석유 기업, 가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 얘들 돈 많이 벌었어요. 왜? 국제유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아다니 그룹 중에 이 토털가스라는 데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벼락세라는 것도 매길까 했었잖아요. 한때. 왜?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아다니 그룹, 인도의 아다니 그룹의 그 토털가스가 손해를 봤다? 이건 또 뭔 경우야? 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세계의 경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다? 마사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군가의 마사지. 맘스 터치 아니죠. 빅 브라더스 터치죠. 햄버거 갑자기 먹고 싶네요. 자, 그래서 또 어디가 또 많이 떨어졌나를 봤더니 여기가 떨어졌습니다. 1일에는 그룹 상장사 주가는 2에서 28% 빠졌는데 이날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는 28%, 아다니 항만 특별경제구역은 19% 하락해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와 그 다음에 항만 특별기구 이쪽이 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무슨 경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었느냐? 항만이 떨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 모디 총리랑의 정경유착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미리 기사를 보여드리면 뭐가 있느냐? 에머릭스라는 기사에 인도 아다니 그룹 크리슈나 파트남 항만 인수라 그래갖고 아다니 그룹이 크리슈나 파트남이라는 지역에 항만을 인수해서 항만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팍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경유착.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이번 아다니 그룹의 주가 폭락 상태는요. 저는 모디 총리가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서 자꾸 엇박자를 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성으로 아다니 그룹의 주가가 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요. 그리고 그 입증하는 거를 이어서 마저 얘기할게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외국 자본이 확 벌어져 나갔죠?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린워싱 저격당한 아다니 그룹 손절 이어져 노르웨이 KLP도 합세라는 기사를 보면은 여기 주요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힌덴버그에서 인도의 최대 아다니 그룹의 주가 조작 등 부정 가능성을 포함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힌덴버그 보고서를 통해 아다니 그룹을 기업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이라 비판. 세게 나갔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부정적인 보도를 하니까 아다니 그룹에 대한 투자 철회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르웨이 최대 연기금 운용사인 KLP도 합세했다라고 합니다. 노르웨이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기사를 볼까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분식 회계 의혹 아다니 그룹 주식 모두 매각 이라는 기사를 보면은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은 9일 수년 동안 아다니를 관찰해 왔으며 2014년 이후 광업 작업, 산림 벌채 등 환경적 이유로 6개 회사를 매각했고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전환 미흡 등을 이유로 3개 회사를 매각했다고 밝혀 해가지고 노르웨이가 이렇게 아다니 그룹에서 주식을 빼면서 어떤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쪽 기사에 뭐가 있었죠? 아다니 그룹의 주식이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식을.
근데 그 주식을 판 외국인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르웨이 연금 펀드입니다. 네. 여러분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의 노르웨이 이게 벼락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 벌어서 벼락세를 걷어야 된다. 노르웨이라는 나라는요 벼락국가입니다. 벼락국가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노르웨이 GDP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휘아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 이렇게.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노르웨이가 석유가 납니다. 석유 팔아가지고 돈 버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 기사가 있죠. 우크라이나의 덕에 138조 벌었다. 전쟁 사냥꾼 비난받는 이 나라. 이 나라가 어디 나라냐?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이번에 138조를 벌었답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탱크가 노르웨이에서 수주 경쟁하다 독일한테 밀렸죠. 제품상으로 한국 제품이 안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 탱크 좋아요, 품질. 근데 왜 독일 탱크랑 경쟁해서 졌느냐? 독일이 노르웨이의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샀거든. 왜냐? 러시아랑 연결 안 돼 있잖아요. 러시아 파이프라인 지금 끊었잖아요. 노르드 스트림 1, 2 작살났잖아. 그리고 러시아 석유를 지금 독일이 못 쓰게 해놨잖아요. 만약에 쓰면 미국이 노발대발하죠. 근데 독일은 당장 석유랑 가스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노르웨이. 이라샤이마세 하면서 노르웨이가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138조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 노르웨이 입장에서 미안하지요. 미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 거 안 사고 독일 거 산 겁니다. 왜? 그렇게라도 좀 줘야 독일 사람들이 진정이 될 거 아니야. 야이씨 이 비싸게 내가 사고 이렇게 손해가 막심한데. 그러니까 진정해. 너희 거 사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이렇게 정치적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르웨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미국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방어선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옥죄고 있고, 그러면서 주요 플레이어 국가가 누굽니까? 동유럽에는 우크라이나, 중동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중국 쪽에는 대만, 그리고 극동지방에는 한국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개의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분쟁 지역이고, 이 지역을 연결하는 게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 방어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가 말을 안 들어 처먹네. 우리 모디 총리가. 야, 러시아 석유 사지 마 했는데 어떻게 됐죠? 러시아 석유를 사서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렇다고 인도까지 때릴 순 없죠. 너무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되니까. 더구나 여기가 중국보다 이제 인구가 많은 인구 대국 국가입니다. 중국 견제려면 인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말을 못해. 실제로 미국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연락이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때린 게 아닌가라고 보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이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노르웨이, 우리 벼락부자 국가, 이 나라가 펀드를 빼가지고 인도의 경제를 타격을 준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우리랑 노선을 갖추지 않지? 너 왜 자꾸 엇박자를 내지? 이러면 재미없어? 라는 식으로 해서 모디 총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다니 그룹을 건드린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은 경고성이죠. 그러니까 이 아다니 그룹의 이러한 그 주식 붕괴로 그 인도 경제가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경고를 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꾸 이러면은 재미없어. 그때는 나 진짜 너를 금융공격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 합류하라 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모디 총리의 정치적 위기가 아다니 그룹 주가 폭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다니 그룹 사태로 인도 주식시장 단기 조정 매수 기회라는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 기사 내용 중에 일부 언론에서는 아다니 그룹 사태와 관련한 시위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모디 정부의 총선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모디 이번에 총리 못 될 수도 있어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가 떨어졌다고 모디가 총리가 안 된대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아니 아다니 그룹 주가 떨어지는 것과 모디 총리가 총선에서 지는 게 무슨 역학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이가의 관계거든요.
아다니 그룹이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성장 뒷배경을 보면요,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출신인데 이 아다니 그룹의 그 창업주도 고담 아다니, 이 사람도 구자라트 출신입니다. 동양이에요. 인도 아시죠? 수백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지방마다 언어가 완전히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역 감정이 강해요. 그래서 구자라트 출신은 구자라트 출신끼리 아무래도 뭉칩니다. 왜? 언어가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 출신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아다니 그룹이 전폭적으로 밀어줬거든.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그리고 총리도 그렇게 막대한 선거 자금을 받아갖고 계속 정치적인 역량을 확대하고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아다니 그룹에게 많은 사업적 이권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다니 그룹이랑 모디 총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모디 총리가 무너지면 아다니 그룹도 같이 약해지고, 아다니 그룹이 부도가 나면 모디 총리의 정치적 생명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아다니 그룹의 총수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 굉장히 모디 총리한테 충성스러운데, 모디 총리의 정책을 비판하는 인도의 언론사가 있으면 삭버립니다. 적대적 M&A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입을 막아버려요. 모디 총리에게 그러니까 불리한 어떤 말을 하는 언론사가 있으면은 합병해서 산 다음에 말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완전히 권력의 나팔수 언론을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신문 기사에 났지요. 인도 재벌 아다니 정부 비판 TV 적대적 인수 언론의 자유 논란. 네,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막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인도 아다니 그룹 크리슈나 파트너 항만 인수. 이거 정부에서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항만 같은 기간 산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잖아요. 즉 모디 총리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산업에 바로 그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인 아다니가 끼어 사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식에서 이 항만 쪽이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렇죠? 네. 이러면 누가 타격받을까? 모디 총리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면 아다니 그룹 특혜 조사하라 해서 인도 야당 모디 총리의 화살 해갖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모디 그룹 주식이 떨어졌는데 모디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모디 총리가 아다니 그룹의 주가 폭락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바로 국제 정치학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디 총리가 국제사회, 즉 서방 세계와 보조를 안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반토막 나니까 인도 정치권도 흔들린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운명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다니 그룹의 그 위기가 인도의 경제 위기로 갈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만 분석을 한다면. 그러나 애초에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외국 주식들이 대량으로 빠지면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경고라고 보고 있어요. 모디 총리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인도태평양 방어선 이걸 하는 거에서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모디 총리 날릴 수도 있겠죠. 이번에 총선이 있는데 떨어지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고. 그러나 만약에 모디 총리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눈치채고 이거 지금 나에게 경고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인도태평양 방어선에서 보조를 맞춰서 중국과 연재하는데 협조를 한다면 저는 모디 총리의 정치적 생명은 타격 안 받을 거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아다니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이랬던 것들은 경제 논리로 보면 안 되고 정치 논리로 봐야 된다. 외교 정치죠. 국제 정치 논리로 봐야만 이번 사태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얘기하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하겠다면 우리나라는 이번 아다니 그룹에 대한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인도에서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더 코가 많이 껴 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우리 김대중 순상님께서 조지 소로스를 모셔다가 우리나라의 대기업, 부동산, 모든 주식들을 왕창 팔아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1997년도에 경제적으로 종속이 됐어요.
국제금융자본에. 그 이후에도 야금야금 먹혀가지고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와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서부터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을 계속 공격해서 하나하나 CEO를 쫓아내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데려다 놓거나 아니면 경영진들을 좌지우지 흔들면서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까지 지금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대립되는 정책이나 아니면 중국과 친중적인 정책을 뭔가 하려 한다. 뭐 이런 이상한 징후라도 보이면은 우리는 갑자기 한국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럼 하우스도 머리를 긁적긁적거리겠죠. 왜 이러지? 하고. 간단합니다. 큰 기업이 망하는 거는 국제 역학 논리로 망하는 것이지 어떤 비즈니스 하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2년의 코로나 기간, 그 다음에 지금 세계 불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거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사람도 못 뽑아서 실업난이 심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계속 도발을 하는데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저지할 생각은 안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또 반일 이거 하면서 또 이상한 짓 하고 해서 한미 군사동맹을 깨는 행위가 벌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한국 경제는 타격이 올 겁니다. 이거 잘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활동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방송으로 국제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뭐 한 달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매주 이런 식으로 국제관계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많아.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사도 지금 하지만은 지금 태평하게 역사만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목루TV 쪽에서는 연락의 국제관계 방송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위기다.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쪽에서만 하니까 너무 폐쇄적이에요. 바깥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우리 남해방 이쪽 우리 역사 바라기 이쪽에 남해방 채널에 와가지고 꼽자리로 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닥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대사도 얘기하지만 국제관계도 함께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내 전공이 국제관계 아닙니까? 이걸로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테니까 국제관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주 오십시오. 그럼 매주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가는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녹색하니까 좋네요. 크로마키.